자, 얘들아, 이번에는 이제 무게중심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무게중심 그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요. 삼각형에서는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죠. 네,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해당되는 대변의 중점이랑 연결한 선, 이런 걸 이제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자, 중선이 여기서만 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또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길이도 이등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데 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게중심은 보통 대문자 G로 흔히들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무게중심,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내용 좀 한번 짚고 갈까? 자,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래, 이 세 중선의 교점이긴 하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중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6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맞지?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다 똑같다. 그지?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배가 된다. 뭐 그랬던 것도 기억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이었던 성질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이 비율이 형성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좌표를 구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축과 Y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꼭지점들의 좌표가 붙는다. 만약에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여기의 좌표를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저 무게중심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일단 이 점을 먼저 알아야 돼. 이 점. 요 점 있잖아. 이 BC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해 볼게. M.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 M을 구해야 되는데 이 M은 BC의 중점이란 말이야. 선분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BC의 1대1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중점이니까. 근데 중점은 그냥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돼.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좌표를 구해본다면 2분의 x2 더하기 x3,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 BC의 중점 M을 구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G는 또 뭐냐면 G는 다른 말로 해서 G는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다시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문제가 없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대1의 관계가 되니까요. 이해돼?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그대로 접근을 해볼게.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지? 2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에 이제 2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2랑 어떻게 곱해?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야 되는 거 알지? 1이랑 누구랑 곱해? A랑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맞지? 자, 그래서 2랑 M의 X 좌표랑 곱해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이 되고, 더하기 1이랑 누구? A의 X 좌표. 그래서 1 곱하기 X1이니까 그냥 X1이라고 쓰죠. 그럼 Y도 구조상 완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고 치면 Y1 더하기 Y3, Y2가 되나? Y2 더하기 Y3이 되고 플러스 Y1이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3이고 맞죠? 이거 약분 처리되고 이것도 약분 처리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x1, x2, x3이 하나씩 더해진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에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x1, x2, x3이 된다. 그 다음에 y1, y2, y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굉장히 쉽지. 삼각형으로 생겨있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삼각형의 각각의 x좌표들을 다 더한 다음 나누기 3하고, 왜?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 한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거야. y좌표끼리 다 더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누기 3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이거는 뭐 공식이랄 것도 없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무게중심에 관련된 성질 정리를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에 관련된 성질 중에 첫 번째 성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제외하고, 자, 삼각형의 각 꼭지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 삼각형의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뭐다? 제곱이다.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성질,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삼각형의 변을 일정한 비율로 돌아가면서 내분한 점들로 생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이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만약에 우리가 G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어?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등분을 해서 2대1 내분했다고 치자, 여기를. 알겠지? 또 마찬가지, 여기도 3등분을 해서 2대1로 내분한 이 지점. 또 마찬가지로 3대1로 내분해서 2대1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비율로 2대1.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 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 알겠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2대1 내분한 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편의상 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 새롭게 생긴 이 삼각형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저 무게중심, 새로 생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제가 G'이라고 얘기하면, 알겠어? G랑 G'은 어떻다? 항상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G랑 G'은 그냥 같은 점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곧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도 똑같다.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돌아가면서 내분한 점들 혹은 외분한 점들도 괜찮은데, 외분한 점들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그냥 내분한 점들이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두 개의 무게중심은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많이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지금 A, B, C가 있는데,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 좌표로 x2, y2라고 하고, x3, y3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점 P가 있잖아. 점 P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얘는 아직 확정된 점이 아니고 돌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x, y라고 해볼게. 알겠지? 다시, 이 A랑 B랑 C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문자로 표현돼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각각 다 고정돼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P라고 하는 거는 이 삼각형 내부 어딘가, 꼭 내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P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BP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점 P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점 P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근데 여기 1번 내용에 의하면 이 점 P는 뭐가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반드시 제곱이어야 된다. 그냥 합이 아니야. 제곱의 합이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얘들아 AP 길이의 제곱 한번 가볼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건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는 베껴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식을 써보면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될 거야. 다시 이게 뭔지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야. 식으로 쓴 거야.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도 똑같이 쓰자. 그럼 x-x2의 제곱이 되고 y-y2의 제곱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몽땅 다 이렇게 더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이 6개를 다 더하고 싶은데 알겠지? 따로따로 더해보자라는 얘기야. x는 x대로 한번 쭉 다 더해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y는 y대로 따로 더해서 그거를 짬뽕해서 최소값을 구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어차피 x랑 y는 서로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x랑 y, x값이 뭐면 y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x는 x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x랑 y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야. 그럼 그 독립적인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x에서의 최소값을 찾고 y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둘의 최소값을 더해버리면 그 값이 곧 최소값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x랑 y는 서로 어떤 엮여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파란색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파란색은 이제 x를 다 정리한 거잖아. 근데 이걸 계산을 끝까지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일단은 3x제곱이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x로 묶으면 결국 x 하나, x1 하나, x2 하나, x3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뒤에는 뭐 어떻게 돼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얘가 x에 가는 몇 차식이 나오니? 2차식이 나와. 2차식은 봐봐. 맨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뭐가 생겨?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고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생기면 뭐가 발생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발생되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 최소값은 언제 발생해? 꼭지점의 x좌표에서 발생하잖아. 맞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결국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칭축을 구해보면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의 이거야. 그지? 그럼 결국 약분 처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서 x값이 최소가 되는 거구나.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결론 이때의 구조랑 이때의 구조가 어때? 얘들아 완전 똑같지. 그지? 여기가 x가 y로만 바뀌고 이게 y1, y2, y3로 바뀌고 이게 y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똑같기 때문에 y가 언제일 때도 최소가 된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좌표가 이거고 y좌표가 이거인 점을 짬뽕해 놓으면 결국 그 점은 뭐가 돼? 곧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삼각형의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얘는 반드시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거기에 전제가 있어. 이 점 P가 어떤 제약 조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치면 항상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알겠어? 자, 그럼 2번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거랑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해보고 실제로 얘의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해가지고 이 세 개의 다시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서로 똑같다는 게 확인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도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자, 그러면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개념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거기 교재 82쪽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세 개의 점이 나와 있고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C가 2B 플러스 3, A 플러스 1. 이거를 세 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이것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걔가 2, 마이너스 2일 때 A, B를 구해라. 되게 쉬운 문제야. 뭐야?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진다고? 결국 이 X좌표는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한 것의 결과물이니까 그냥 세 개를 더하면 6이 된다는 뜻이고, 맞지? 자, 이 마이너스 2의 결과물도 뭐야? 결국에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한 게 마이너스니까 그냥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식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될 거야. 이거랑 이거 더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6에 해당되는 값이 6이 돼야 된다. 이거의 3배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를 더할게. 그럼 A 마이너스 3B, 그죠? A 마이너스 3B, 1이랑 이거랑 더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6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 값이랑 B 값을 좀 정해주시면 되겠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문제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아직 설명 안 드린 마지막 개념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중선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80페이지의 중선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중선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파푸스의 정리. 자, 우리는 그냥 편의상 중선의 정리로 많이 쓸게요. 이름을. 아시겠죠? 네. 자, 중선의 정리. 벌써 누구랑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게 느껴지냐면은 무게중심과의 연관성이 좀 느껴지죠. 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지? 세 중선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중선이 등장하잖아. 알겠지? 근데 이것도 중선에 관련된 어떤 정리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일단 무게중심 과의 연계성을 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시겠죠? 이 중선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공식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그냥 그런 거 빼고 아주 1차원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빼고, 만약에 중선의 정리가 문제적으로 같이 섞여서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되게 어색해해요, 학생들은. 알겠지? 그래서 되게 잘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문제 풀 때 이 중선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막 튀어나올 거야. 알겠지? 그럼 그때마다 제가 쓰임새들을 다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막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봤자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거든. 일단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선의 정리가 뭐냐? 알겠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아, 무게중심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왜? 무게중심 자체가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중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중선의 정리를 일단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알겠지?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A, B, C예요. 그러면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운데 있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이거를 이제 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이게 중선이에요. 이게 중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를 M이라고 둘게. 가운데 있는 지점을. 알겠지? 그러면 중선의 정리라는 공식은 뭐냐면은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외울 때 공식으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 그림이랑 같이 엮어서 외우셔야 돼. 자,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알겠지? 노란색 길이의 제곱의 합은, 됐지? 파란색 길이의 제곱의 합 곱하기 2다. 알겠어? 다시. 노란색 길이의 제곱의 합은 파란색 길이, 물론 이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이 길이를 이 길이로 대체해도 돼. 그러니까 이 BM이 꼭 BM일 필요가 없고 CM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하지만 어차피 난 지금 BM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합의 2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알겠어?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좌표로서 증명하는 게 가장 좋고, 얘를 좌표로서 증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얘를 좌표로 증명하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저 삼각형을 좌표평면에다 갖다 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좌표평면에다 갖다 놨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잖아?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점이 무슨, 예를 들어 이거 A, B, C, D, E, F 이렇게 아주 여러 개의 문자가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딱 갖다 놓는데, 가급적이면 이 M이 원점이 되고, 알겠지? 이 BC가 X축 위에 이렇게 딱 놓이게끔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색종이를 오려서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신 이 M이 원점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 BC가 X축에 딱 맞닿을 수 있게끔. 이해돼? 그러면 대강의 그림은 한 이런 느낌일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M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좌표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최소의 문자로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 이해돼? 자, 해볼게. 만약에 얘들아 이 점을 A, B라고 칠게요. 어차피 이거의 X좌표랑 Y좌표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A, B라고 하고, 이거의 좌표를 C, 0이라고 하면 이 B라는 점은 부호만 반대일 거니까 마이너스 C,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A, B, C 세 개로 다 표현을 한 거야. 아까 내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어? A, B, C, D, E, F 6개가 필요했었거든? 근데 그걸 3개로 줄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인 셈이죠. 이해돼?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증명 갈게. 자, AB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AC 길이의 제곱을 식으로 써봅니다. AB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원래 루트가 있는데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는 거야. 됐지? AC 길이의 제곱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이 두 개를 더한 그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걸 계산하면 A제곱 2개니까 A제곱 2개 있고 B제곱도 2개 있어. C제곱도 2개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가운데는 2AC, 여기는 마이너스 2AC야. 그래서 2AC는 어차피 사라져. 그러면 결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곱하기 2 처리가 될 텐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얘들아 AB의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결국 뭐가 될까? 이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AM 길이의 제곱이죠. 얘가. 이해돼? 그 다음에 이 C의 제곱이니까 C는 물론 이 길이로 봐도 되고 이 길이로 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지? 그럼 선생님 편의상 저기랑 맞춰야 되니까 BM의 길이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게. 그래서 얘의 2배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중선의 정리는 이 정도에 일단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중선의 정리가 좀 까먹을 때쯤 되면 한 번씩 탁탁 튀어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거든.
알겠지?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1단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